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너무 갑자기, 잠시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좀, 파트너 분들도 많이 만나고 신규 미팅도 진행하면서, 어, 느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저의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익숙한 틀에, 미수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제가 37장이 조금 기억에 남아서 제 스토리에도 공유를 좀 했었어요. 음, 익숙함이란 결국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새로운 시도는 처음에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련되고 시야가 넓어진다.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익숙함을 뛰어넘는 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일이다.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계를 넘는 순간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조금이라도 낯선 길에 발을 디뎌보자. 그 안에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5월에 그 VP 도전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가, 기존에 단순히 지인들이나, 음,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활동하던 거 외에 제가 원래 해보지 않았던 도전이라고 여겼던 부분을 좀 해보자 하면서 시도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틱톡 라이브도 사실 지금 요즘 매일 1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PM이라는 선택 자체도 저한테 낯선 길에 발을 디뎌본 선택이었는데, 이 일을 선택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매 순간 제가 해보지 않았던 도전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고, 저의 파트너분들과 그리고 제가 신규 미팅을 하면서 뭔가 거절받았던 분들도 저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했었고, 이 내용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난 거죠, 김지혜 사장님? 네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김지혜 사장님 아기가 있는데 일부러 이제 김지혜 사장님을 주목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시작을 하기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제가 그 인스타인가 틱톡인가에서 저도 이제 그 하나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수 집안에서 교수 나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단언하건대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할 필요 진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버맨실한 책을 갖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테레비는 항상 꺼져 있고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가 계속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책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김지혜 사장님이 아기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김지혜 사장님이 그 익숙함과의 결별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세 줄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익숙함과의 결별.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늦잠을 자는 분들 그 늦잠과의 결별이 필요한 것이고 뭐 나쁜 습관이 있었으면 그 나쁜 습관과의 결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결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갖다가 또 더 좋은 걸 습관화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요. 뭐냐면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궁극적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가 주도성을 느낄 때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쓸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한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선택의 자유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PM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물론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더 큰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지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믿고 듣는 우리 이인주 사장님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안 시키면 또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섭섭해 하실 것 같아. 저는 이인주 사장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이인주 사장님 믿고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인주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주입니다. 네, 그룹장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작고 귀여운 이 책이 그 니체의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내용이 좀 무겁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문장에서 세상의 진리를 좀 이렇게 비트는 그런 니체 특유의 사상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강력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성찰 질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찰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다음 문장으로 쉬이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만난 이 책 속의 니체는 좀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하지만 비판하지 않았고 성찰하게 하지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총 3가지 파트에서 개인적으로 그만 저는 먹어. 네, 파트 1에서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삶의 태도가 사실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파트 2 그리고 파트 3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3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짧게 나누겠습니다. 파트 1에서 93페이지인데요. 인생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라.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가치다. 그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 네, 이 문장에서 저는 제가 이 PM 비즈니스를 저희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누군가의 어떤 강요나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저의 온전한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당히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파트 3 내용인데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된다. 고정된 믿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걸 절대적 진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방법은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힘든 순간도 언젠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이 책에서 저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사실 성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변화란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종종 이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변화를 좀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폰서링 받으면서 스폰서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그 방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변화해야 할 때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셨거든요. 좀 전에 우리 김지혜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결이랑도 좀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저를 바라보는 스폰서님의 그 통찰과 이 문장이 좀 일치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방향을 좀 과감하게 바꾸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 할 때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체가 그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그런 강력한 신념을 가진 이 니체를 이 한 권의 책으로
서로 마치 좀 친구처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경험이었고요. 책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승진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주 사장님. 야, 정혜진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채팅방에다가 갑자기 이 독서 미팅이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이인주 사장님이 발표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인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인주 사장님이 이제 어, 다룬 이 챕터에 대해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인지의 영역을 굉장히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권 문화인데, 이 동아시아에서 내려온 전통적,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요, 이 동아시아에는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곰을 숭상시하고 뭐 이런 샤머니즘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진리였어요. 진리. 그리고 보세요. 또 시간이 지나서 중세 시대에는요. 중세 시대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건 그냥 진실이야. 사실이었어요. 예.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거야.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론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의식이 확장하면서 퀘션 마크를 찍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퀘션 마크로부터 어떤 선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했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샤머니즘이나 그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런 옛날 그 시대의 진리는 지금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는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니체의 책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시대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니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 니체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봤냐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의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몇백 년 후에 흐른 다음에는 나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니체가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우리도 항상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를 열어놓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좋았어요, 이인주 사장님. 자, 다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갖다가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 같이 이제 저녁부터 있었는데, 이 위버맨스 책을 2번 읽었대, 2번. 그래서 내가 워낙 직급자는 안 시키는데, 직급자한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2번을 읽었고, 뭐, 깨달음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연 그룹장님 나와서 한번 2번 읽은 분은 어떻게 이 책을 풀어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장님 뭔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잘해야죠. 엄청 네, 부담스럽지만은 저는 진짜 이 위버맨시라는 책이 너무 좋았고 항상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독서 미팅 때 추천해 주시는 책들을 이제 읽을 때 저는 어떤 게 좋아서 그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셔서 이 책을 추천을 하셨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제가 이 위버맨시 읽을 때 좀 개인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일 때 읽어서 그런지 저에게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 WMC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딱 폈는데 첫 파트의 이 문장이 전 너무 강렬했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가슴에 팍 박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시작부터 되게 몰입돼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가는 길에 다 읽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또 읽고 지금 나머지를 읽고 있는데 저는 파트 1에서 이제 파트 2, 파트 3도 너무 좋지만 파트 1에서 좀 많이 이제 공감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눠보자면, 22페이지에 보면, 이제, 때로는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기쁨은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 라는 이제 이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그러니 바로 지금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전진해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두려움과 오히려 잘된 일이다. 두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라는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쳐놨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고독과 시련을 두려워 말라. 강한 사람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불안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라는 요 메시지와 그리고 28페이지.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다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28페이지에 보면 어,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나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처럼 무너져도 다시 쌓고 그 과정을 즐길 줄 안다.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 올리는 바로 그 경험이다. 라는 곳에 이제 밑줄 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몇 페이지였더라? 7번째인데요. 죄송해요. 35페이지네요. 35페이지에 당신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숙이 들여다본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불에 달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 간다. 예, 이 부분들에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PM 비즈니스를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한 것들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시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인 제 성격 중에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제가 감정에 되게 잘 빠지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게 완벽하게 사실 100%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떠한 시련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감정에 빠져있기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PM을 하기 전에도 사실 삶이 늘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 늘 그것을 또 해결하고 나아가면서 분명히 저는 그 안에서 성장을 했고 PM도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이제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또 팀이 있고 제가 이끌어야 하는 또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그냥 제 경험치를 쌓기 위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 것이다. 분명히 이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에게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는 것에 아무튼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또 책으로 많이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했습니다. 김정현 그룹장님, 뭐 두 번 읽었다면서 뭐 별거 없네요. 우리 김정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우리 김정현 사장님, 발표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정말 저도 우리 젊은 사장님들이 뭐 극하게 격하게 공감한다고 그러나? 막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왜 이런 책을 읽냐 하면은, 왜 책을 읽냐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여기 이제 뭐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있지만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이, 정신의 생각의 방향이 프로그래밍 돼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 교육의 틀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그 교육의 틀 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객관적이면서도 관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한테 네 인생의 주체자로서 너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알맞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받고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깨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의 주체로서 살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지금 독서 미팅을 하면서 육아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있잖아요. 육아맘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찡해요. 짠하고 찡하고. 왜? 나도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근데 누구나가 다 겪어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과 사상적인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의식이 확장돼 있어야 되고, 이 프로그래밍이 완전히 정말 어떻게 뼛속 피 한 방울까지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입증되고 검증된 그 나폴레옹 힐의 어?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 사업이, 내 사업이,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PM 비즈니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이 확 번져나가. 그런데 불길이 번져나가는데 갈대밭도 아니라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져나간대요. 소나무 숲에 불길이 붙으면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그 기름덩어리 소나무에 안 꺼져요. 예? 소나무 숲에 불길이 번지듯이 우리 사업이 쫙 확장되고 번창하고 돈이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온다면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겁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처음에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유전이 된다는 거죠. 유전이라는 게 단지 엄마 아빠의 DNA,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유전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역시 책이 좋으니까 이 우리 구루본들 모두가 나오는 말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다음은요, 제가 부탁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있잖아요. 다, 이거 완전히 라이브예요. 완전히 생이에요, 이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 보니까 뭐 책을 들고 이렇게 보는 척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뉴 PT가 나왔습니다. 뉴 PT가 나왔어요. 우리 뉴 PT, 나 이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 네트워크를 처음 해보신 분인데 부부가 함께 PT를 되셨어요. 우리 박유찬 사장님, 우리 박유찬 사장님한테는 제가 특혜를 좀 줬어요. 특혜. 어떤 특혜냐면은 우리 랠리 오시면은 그 주차 이렇게 피엔카가 쫙 주차돼 있잖아요. 그거 주차 질서 요원이 워낙 SP서부터 할 수 있거든요. SP. 근데 내 박유찬 사장님한테 옛날에 박유찬 사장님 IMM일 때 약속을 했어. 우리 박유찬 사장님 그러면 PT 되면은 주차 질서 요원으로 내가 임명하겠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유찬 사장님 다음 랠리부터는 주차 요원으로 저와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유찬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강 UPT 박유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차요원 그때 IMM 때 가서 하고 계신 거 보고, 이거 왜 하고 계시냐, 다음에 저 시켜달라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직급도 아니면 못한다고. 네, 그래서 좀 빠르게, 네, PT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위버맨 씨 책을 읽었는데요. 네, 솔직히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책 내용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성 자체가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전 책을 읽을 때 뭔가 처음에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어떤 좀 음미하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데, 이건 뭔가 그 어떤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느낀 것 같는데, 일단 이 책을 왜 그 김승준 교육자님이 왜 그 추천 도서로 네, 설정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일단 위버맨 씨 책을 읽으면서 좀 저는 딱 처음부터 그게 떠올랐어요. 아, 이거 진짜 메슬로우의 그 어떤 그 뭐죠? 욕구 5단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뭐 생리적 욕구,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 네,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끝이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자아 실현 욕구인데,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본질은 자아 실현 욕구다. 그렇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버원 씨란 책이 어떤 그런 추상적인 본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잘 써놓은 약간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PM4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113가지죠. 네, 113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다 적혀져 있어서 좀 마인드셋 하기 되게 좋은 책이다. 네, 그래서 아직 읽지 않은 파트너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어, 115페이지. 네, 115페이지의 소제목이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전 여기 이 구절에 대해서 되게 좀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는 어떤 것이든지 뭔가 그게 설령 PM 인터내셔널 안정성이라도 할지언정 100%라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회사 신용도도 99%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1%의 변수는 존재한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어떤 걸 또 결정하고 그런 세운 기준들이 또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단 자체를 내려놓고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 또 그 안에서 진짜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네, 187페이지인데요.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익숙함 속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결국 스스로를 가다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김승준 국장님이 아마 추천해 주신 뭔가 프레임에 관련된 소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교육 과정들,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지만 여기서 또 변화를, 또 우리 이 세상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네, 이 소제목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찬 뉴 PT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유찬 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그, 새로운 곳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책 정말 많이 읽어요. 책 많이 읽고 독서 미팅도 진행하시고 막 그 라인에서 그러시는데, 우리 황유한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이걸 각본 없는 드라마라니까 뭘 그렇게 놀라세요? 황유한 사장님 오디오 키시고 자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VP 황면입니다. 네. 어제 턱 깨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아, 제가, 이거, 독서 미팅을 저희 이제, 한성주 그룹장님 이제 팀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제, 짧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감명 깊었던 부분도 나눌 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젊을 때죠? 어릴 때는 아니고 젊을 때, 제가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좀 약간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생긴 거와 다르게, 어, 살면서 그런 이념이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뭐, 군다이, 민다이, 신다이란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답게, 답다 이런 거를 되게 기준으로 좀 삼았었어요. 그래서 반면에 되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았거든요. 어떤 틀에 박혀서 제가 조금 한번 이거다 하면 절대 제가 굽히지 않고 좀 그렇게 나아갔던 이제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중년이면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가장 제가 많이 바뀌었던 게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사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줬던 이제 역할들이 이제 책과 이제 멘토분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저한테 내적 성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버맨시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한 가지만 꼽자면, 저희가 이제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정말 진짜를 찾으려면 내가 진짜가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이 가장 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계속 진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유한 사장님 정말 그 라인에서 이렇게 독서 미팅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책 정말 많이 읽고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또 우리 황유한 사장님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됐죠.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황유한 사장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진짜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사기치는 줄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 채팅방에 좀 올려보세요. 그렇죠. 김정일 선생님 맞아요. 사기꾼이 제일 먼저 사기치는 게 자기 자신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기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눈에서 막 눈빛에서 막 진정성이 막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기에 홀랑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되고 나 자신을 갖다가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정수현 사장님 어떻게 어, 난 우리 정수현 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그 가상 배경 있잖아요. 가상화면. 그 자기 얼굴이야. 야, 자신에 대한 그 자기가 굉장하신 분이네. 해다방하고 가운데 이렇게 정수현 사장님이 앉아 계실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옆으로 살짝만 비켜보세요. 정수현 사장님 오디오 키시고. 이거 봐. 자기 얼굴이야. 자기 얼굴. 굉장하십니다. 정수현 사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잠시 우리 위버맨 씨 느끼신 점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현 사장님 요즘 정말 그 떠오르는 샛별 그 틱톡 라이브에서 아,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정수현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대 창출의 안녕하세요. 여왕이래요. 네, 네, 직대 감사합니다. 창출의 여왕이래요. 김종현 사장님. 네, 직계 창출의 여왕. 네, 정수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그룹장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좀 읽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제 마음에 와닿냐면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그 문구들이나 이 문구 안에 조그마한 챕터들 있죠. 챕터들이 저한테 다 너무 각인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나를 금방 말씀하셨지만 진짜 나를 찾기보다 먼저 진짜가 되어라. 뭐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기대감이 답이 될 때 뭐 이런 책 소제목들이 전부 뭔가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제목들이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버맨 씨라는 것이 그 단순한 어떤 초능력자가 아니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을 얘기한다고 여기서 니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극복하는 존재가 위버맨신데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루하루를 점검하고 그 순간순간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된 것 같고 또 기존의 틀을 깨라 그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나의 길을 내가 만든 기준으로 걷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묵상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겠는가?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 선택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매 순간을 긍정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태도가 위버맨 씨의 철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돼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도 또 굉장히 심도 있게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그 강한 자는 외부가 아닌 자기 안에서 힘을 찾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안의 힘과 의지로 인생을 주도하는 자가 진정한 위버맨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과연 지금 누구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로 이 삶을 잘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계속하면서 감명 깊게 읽고 있고 정말 한자 한자가 저에게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글들이라서 저도 이 책을 좀 더 옆에 두고 오래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PM 비즈니스가 처음 네트워크 비즈니스고 굉장히 불안감과 설레임 반 불안감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신이 없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힘이 됐었고 정말 이 비즈니스, PM 비즈니스가 저에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초월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룹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금방 뭐 직대 창출의 여왕이라고 또 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초월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큰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삶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들을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ING 중입니다. 더 나은 나를 향해서 걷고 있는 중이고 해강그룹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저의 이 에너지를 함께 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정수현 사장님, 오늘 한 건 했어요, 정수현 사장님. 정수현 사장님이 이렇게, 어, 좋고, 이렇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도전하고 막 이러시는 데 있잖아요. 여기 비디오 키고 참가하신 분들의 정말 80에서 90%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정말 공감을 하시는 거야. 와, 정선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저도 정선 사장님 지금 스피치를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맞닥뜨린 한계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제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왜 도대체 PM 사업을 하면서 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겨, 책을. 이 책 읽는데 오토십 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책을 읽는데요. 이거 위버맨 씨 읽는다고 이게 풀세트가 자주 잘 끊기냐고요, 이게. 예? 위버맨 씨 안 읽어도 BA 세트 여러분들 그거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BA 세트 아시죠? BA 세트 파워 칵테일 5개, 리스토레이트 5개,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것도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 스폰서님이 한 분 계셔요. 권경희 사장님이시라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BA 한 세트는 파워 10개, 리스 10개였어요. 100 얼마죠? 우리는 BA 한 세트가 파워 10개, 그 리스트레이 10개야. 그러면 한 사람한테 BA 세트 하나 전달하면은 몇 포인트예요? 1000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1000포인트 10명 하면 뭐예요? 10,000포인트예요. IMM. 이렇게. 참 쉽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참 쉽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다 지금 나이대가 30대 중반, 후반, 40대, 50대, 60대. 인생을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다라면은 그거 건강식품 100여만 원짜리 10개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도 네트워크 경험이 있잖아요. 전사에서 IMM 직급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초기 그 리더 직급. 골드라는 거, 골드. 보통 골드. 아주 초기 직급이야. 그러면 그 초기 직급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초기 직급을 그 한 줄에 실버 8개, 한 줄에 실버 8개, 이렇게 16개를 만들면은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BA 세트 100만 원짜리 10개 전달하는 게 쉽나? 그 골드 가는 게 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드를 가려면은 선불 요금 70만 원을 먼저 내야 돼. 선불 요금제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불 요금 70만 원 먼저 내고 멀쩡히 잘 쓰고 있던 단말기 교체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단말기도 이렇게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트렌디한 핸드폰도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꾸진 핸드폰이에요. 꾸진 핸드폰, 재고 처리하는 거. 그런 핸드폰으로 바꾸고 그 핸드폰에다 70만 원 요금을 집어넣어야 돼. 그거를 2826 16명 해야 돼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PM 제품은 사실 이 전달하는 게 BA 세트 한 세트 개념이 뭐라고요? 파워 10개, 뉴스 10개. 이걸 갖다가 하면은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전달하고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식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책은 왜 읽어야 돼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죠? 예. 저는 본래 그걸 안 잊어버려요.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는 조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예요? 아메이에요, 아메이. 아메이에서 가장 큰 사업에 성공을 했던 사람은 덱스트 예거라는 사람이에요. 덱스트 예거. 덱스트 예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네트워크 사업을 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정영 그룹장님이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2030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 덱스트 예거라는 사람은 수십 년을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전설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책을 읽지 않는 조직은, 책을 읽지 않는 그룹은 다 사라진다고 해요. 사라진다. 다 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독서 미팅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들로부터 형성된 그 조직이 진짜 이러한 독서 문화, 그리고 이 사고의 인식의 확장, 이런 것들이 스스로 복제되어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장 밑바탕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궤도라는 것도 항상 책을 읽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강그룹 그룹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물론 사업하면서 굉장히 실무적인 게 바쁠 수 있어요. 바빠요. 바빠야지 정상이고. 바쁘면은요, 스폰서 파트너 시간에 관계적으로 뭐 서로 미워하고 이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늘,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폰서와 파트너지간의 뭐 인간적인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스폰서가 좋아, 파트너가 미워, 그 라인은 사업이 안 되고 있어. 바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BA 세트, 한 세트씩 막 전달하고 막 이러면서 초대하고 팔로우하고 이런 라인은 스폰서 파트너지간에 이쁘고 좋아할 여유가 없어. 일하기 바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서부터 시작되는 그 조직에는 항상 내 손에서 책이 멀어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서 이제는 유튜브 오디오 우리 그룹장님들이 하신 강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의가 멀어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중간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리더로 막 올라가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을 못 하시는 사장님들, 보상 플랜을 앞에 나가서 전달할 수 없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해강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이 해놓은 강의가 많습니다. 사업 설명, 보상 플랜 강의 많고요. 제품 설명, 호전 반응 강의해 놓은 거 많습니다. 정말 내가 사업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리더로 성장하기를 내가 정말 뼛속 피 한 방울까지 원한다. 그러면요, 나는 사업 시작 후 열심히 강의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결단 내리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강의를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받아 적으세요. 나는 사업 시작 후 열심히 강의 연습을 하겠다. 근데 그 강의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코드에 맞는 강의를 찾아서 받아 적으세요.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세요. 예, 1시간 30분짜리 딕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하고 권경희 사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이 건강이라는 아이템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걸 빨리 흡수해서 내가 전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때 딱 하나 유튜브에 대구 사업자가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더니 있잖아요. 입이 트이더라고. 입이 트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PM에서 진정으로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하신 강의 받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독서 미팅 이렇게 웃고 떠드는 중간에 벌써 8시 57분이에요. 3분 남았는데, 자, 제가 아까부터 제가 이분 지목하려고 그랬어요. 이미연 사장님. 이거 놀래는 거 봐봐요. 이미연 사장님. 예, 오디오 키시고, 이게 생이라니까, 지금 라이브. 이미연 사장님, 준비되신 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 사실은 이 위버맨 씨 저희 그룹에서 독서 미팅 한다고 갑자기 공지를 받아서 급하게 로켓 배송으로 받고, 이 앞에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이라는 요 단어로 되게 딱 꽂혀서 정말 집중해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사업 진행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서 이 책이 요번에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눠드리자면 50페이지에 도망치지 마라, 고민하되 행동하라는 말이 조금 와 닿으면서 내가 그냥 마치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구나. 뭔가 액션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안에 136페이지에 보면 진심이 꼭 진실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 곧 진실은 아니라는 처음에 이 말이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진심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했고, 진심이면 결국 진실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그게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좀 책임감이라는 옷을 입고 많이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팀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타인한테 그게 전달이 됐을 때 과연 진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와닿으면서, 때로는 내 진심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부담이 됐겠구나. 때로는 오히려 그 진심이 상대의 자유를 억누르기도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되게 좋은 의도였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조금 그 순간 깨달으면서 진심은 내 마음의 방향이지 진실은 상대가 느끼는 무게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책임이라는 무게가 조금 내려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로 움직이게, 그래서 심플 석세스라는 지금 PM의 그 말이 지금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일이 돼야겠다고 이번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아유, 우리 이미연 사장님, 감사합니다. 놀랬죠? 갑자기 너무 시켜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나는 벗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독서 미팅에 참여하실 때 책을 사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안 읽어도 좋습니다. 책 사십시오. 책 사십시오. 그러면 적당한 때가 오면은 이 우주의 시간이 날실과 시실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책을 피는 순간 그 한 귀절이 복수보다 더 좋은 선택, 이런 한 귀절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독서 미팅 참 좋았고, 제가 저 한마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면은 리더십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리더십은 재능일까요? 성품일까요?
재능이 먼저일까요? 성품이 먼저일까요? 리더십은 재능인가? 성품인가? 그러면 예외 없이 크게 성공한 리더들은 다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 성품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 기회가 있고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선물이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선택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인생의 교차로에서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가 여러분들 그 양심이라는 잣대를 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성품을 선택할 것인가, 양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품이란 부분은 항상 선택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은 성품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페이지 79, 30 진실의 힘이란 부분에 대해서 니체도 어떤 권력도 거짓만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진정한 영향력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데서 나온다. 수도사가 욕망을 다스리며 헌신을 선택하듯 그들은 스스로와 싸워 진정성을 찾아낸다.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성이다.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말은 먼 길을 달려봐야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일구견인심이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사람의 그릇이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사업은 그 그릇을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 수유센터에서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풍요로운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풍요롭대요. 예. 그 우보익생만호공. 그게 무슨 말이냐? 비우자, 우보익생만호공. 세상에는 온갖 보배로운 비가 항상 내리고 있대. 항상 보배로운 비, 보배가 금은보화가 막 내리고 있대요. 지금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그런데 각자의 중생의 그릇의 크기만큼 그 금은보화를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게 뭐예요?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보고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와 미팅도 하고 계속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성,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한 약속을 마치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한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히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라고 저도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됐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독서 미팅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이었나? 김희경 사장님이 보상 플랜하고 뭐 이게 해다방 우리 웨비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300명이 넘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더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뭐 강사가 좋고 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300명 이상 막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103명이에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초대를 하면은 206명이 됩니다. 206명. 예. 근데 여러분들이 1+2를 하시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서 허공에서 흘러내리는 금은보화를 받아내는 큰 그릇으로 성장해야지 여러분들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하십시오. 독서 토론회. 감사합니다. 우리 발금이 사장님이 1+1, 1+1, 1+1. 발금이 사장님 다음에 볼 거예요. 예, 모두들 마이크 해제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워요. 국장님, 저 책 들고 사진 찍어요. 네? 책 들고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책 이렇게 들래요. 예. 자, 사진 누가 찍어요? 제가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좀 찍어주세요. 제가 찍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